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같이 이렇게 실용수학 시간 됐어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등교할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오늘까지 이렇게 통계에 대해서 같이 배우면서 좀 더 우리가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 통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이니까 여러분들 들으면서 저렇게 써먹으면 되는구나, 우리가 무언가를 조사할 때, 그리고 무언가 조사된 자료를 해석할 때도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자료를 해석하고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또 추려내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수업에 참여해주고, 또 그런데 기본적인 통계에서는 기본적인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이 개념에 대한 이해만큼은 다 정확하게 해놓고 머릿속에 잘 정리해놓고, 아니면 여러분들 뭐 기회가 된다면은 이렇게 따로 노트 같은 거 준비해서 정리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통계 배울 건데 그 전에 우리 준비하는 단계로 오늘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보고 가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오늘도 같이 한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는 그 통계에서 쓰는 그 자료 조사의 단계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뭐 문제를 설정하는 것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해석하는 것까지 이렇게 총 6단계로 가는 거였는데, 자, 오늘은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어떤 조사 방법이 있고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렇게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업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과일 가게를 갔을 때, 요즘 뭐 마트를 많이 가가지고 뭐 그럴 일이 많을까 싶긴 한데, 뭐 시장이나 아니면 과일 가게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들 과일을 살 때 이 과일이 맛있는지 아니면은 좀 신지 덜 익었는지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뭐 개개인마다 이렇게 다르겠지만 직접 먹어보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일이 맛있는지 제일 확인하기 정확한 방법은 그 과일을 직접 먹어보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귤 한 박스를 산다, 아니면 포도 한 상자를 산다, 아니면 뭐 딸기를 이렇게 한 상자 산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할 때, 자, 여러분들이 그 상자 안에 있는 과일들 다 먹어봐야 우리가 이제 이건 충분히 달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사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과일 가게 가서 이 과일이 맛있나요? 하고 물어보면은 거기 과일 가게 사장님이 이렇게 샘플 하나 이렇게 주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하는 경험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먹어보고 이렇게 맛을 본 다음에 이 과일들은 충분히 달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수업 내용은 바로 그거랑 비슷한 그 내용과 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다 이렇게 먹어보지 않고서도 일부분 몇 개만 이렇게 먹어보고, 그러니까 시식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그 전체를 이렇게 해석하게 돼요. 바로 그 방법을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용어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들 몇 개 한번 정리해놓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전체 대상이 있다고 할게요. 자, 조사하고 싶은 전체 대상이 있는데, 자, 이 대상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이렇게 조사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예시 들었던 거에서는 이 과일들을 다 먹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몇 개만 뽑아서 우리가 걔네들을 한번 시험해봐요. 걔네들만 조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몇 개만, 과일을 뭐 한두 개만 이렇게 시식해보는 거, 그게 바로 이렇게 뽑는 과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 그 일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좀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는 거.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이렇게 조사하기 힘드니까 일부분만 조사하는 거, 그걸 무엇이라 하느냐? 자, 그 관련된 개념들 우리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통계에서 맨 처음에 있던 그 우리가 원래 조사하려는 모든 전체 집단, 그거를 모집단이라고 해요. 한자로 쓰면은 이 모자는 여러분들 뭐 한자 이렇게 친숙한 친구들은 좀 많이 알겠지만 어미 모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그 집단의 그 가장 어머니 역할,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근원이 되는 그런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몇 개를 뽑아냈잖아요. 우리가 몇 개를 뽑아낸 그 집단을 뭐라고 하냐면 표본이라고 해요. 표본. 여러분들 표본이라는 단어, 표본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샘플이라고도 해요. 샘플. 그래가지고 표본 아니면 샘플을 이렇게 추출한다. 그러니까 통계에서는 이 과정을
이 모집단에서 전체 집단에서 몇 개를 뽑아오는 거를 표본 추출이라고 해요. 표본 추출, 표본을 추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전체 집단, 그러니까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까 예시를 들면은 과일이 맛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과일 한 상자가 맛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상자 안에 있는 과일을 다 먹어보는 거. 그렇게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 전수조사라고 해요. 전체의 수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조사한다. 모든 수를 다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전수조사라고 하고, 자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 전수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모든 과일을 다 먹어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그렇죠. 몇 개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뽑아낸 그 표본을 조사하는 거, 그건 뭐라고 하냐? 그 표본에다가 조사자만 붙여서 표본조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본을 조사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모집단, 표본, 그리고 표본 추출, 그리고 전수조사, 표본 조사까지 이렇게 5가지 단어들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고 나중에 활용할 때 아니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잘 이해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잘 이해했나요? 그러면 조금 더 이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랑 표본조사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 언제 쓰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전수조사, 그러니까 전체 집단을 조사하는 거랑 표본조사, 우리가 뽑아낸 몇 개만 조사하는 거, 그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수조사, 그러니까 전체 집단을 조사하는 거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조사하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려면은 우리가 그 과일 상자에 있는 과일들을 다 맛봤을 때 어떤 장점이 있겠냐? 정확한 값을, 정확한 특징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먹어본다면은 우리가 모든 과일이 단지, 아니면 모든 과일이 뭐 덜 익었는지 그런 걸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수조사는 전체를 다 일일이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자료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정확한 특징을 알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장점이에요. 자, 근데 단점이 있다라고 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모든 것들을 조사하는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자, 한 가지 예시를 또 들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 여러분들 고2니까 우리나라 고2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고 싶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 고2만 해도 여러분들 몇 명 될까요? 우리나라 고2 학생들만 뽑아와도 대충 한 몇십만 명이 돼요. 몇십만 명. 그런데 그 인원들이 여기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이곳저곳에 퍼져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이 우리나라 이 고2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겠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간도 엄청 걸리고, 그리고 그 조사를 위해서 뭐 비용도 엄청 많이 들게 돼요. 여러분들 뭐 직접 가지 않아도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다 작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배포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또 여기서 보면은 키라고 했는데, 자 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쑥쑥 자라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성장기 친구들은 키가 이렇게 점점 쑥쑥 자라는데, 자 그러면은 어느 한쪽을 조사하고 다른 쪽을 이렇게 조사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원래 조사했던 애들의 키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한 값을 한 번에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의 단점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현실적으로 조사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다. 자, 이런 2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면 좋겠고, 자 그럼 이에 반해서 우리가 몇 개만 뽑아서 조사하는 그 표본조사의 장점과 단점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수조사의 장점과 단점은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표본조사의 단점 먼저 볼게요. 자, 전수조사의 장점이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자, 근데 표본조사는 그 반대로 조금 우리가 부정확한 그런 값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걸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값을 얻지 못하고 단순히 추측만 할 수 있는 그런 근사적인 값을 갖는다. 그런 우리가
참고가 되는 그런 자료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일 가게 가서 몇 개만 먹어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먹은 게 특별히 달았던 그런 과일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경우를 이렇게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표본조사는 정확한 값을 얻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그 장점으로 뭐가 있을까요? 자, 전수조사의 단점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였어요. 자, 근데 표본조사는 우리가 그 몇 개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우리 조사하기로 했으니까 전수조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현저히 적게 들어요. 그래가지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그것이 바로 표본조사의 장점이다라고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표본조사의 특징 마지막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본을 뽑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을 이제 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표본조사에서 어떻게 이 표본들을 뽑아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어서 이렇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우리가 표본조사는 그 표본을 어떻게 뽑았느냐에 따라서 자료가 정확하고 부정확하고 굉장히 크게 갈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표본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게 바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자, 그럼 표본이 가져야 할 그 특징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표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표본이 가장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해내야 될 역할, 그런 임무. 그게 뭐냐면 바로 표본은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개만 뽑았다고 해서 전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부분 여기 전체에서 자, 여기 특별한 부분만 얘네들만 뽑는다면은 얘네들의 의견만 반영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표본은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골고루 의견을 들어가지고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표본은 전체 자료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게 표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표본이 이 전체를 대표하게 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뽑을 수 있느냐? 자, 이 표본을 어떻게 뽑을 수 있느냐? 이렇게 통계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무작위로 이렇게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같이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미션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한번 구해와 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한 번에 이렇게 조사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몇 명만 뽑아가지고 표본을 뽑아서 표본 조사를 실시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표본을 뽑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처에 유치원이 있다고 해서, 자, 그럼 그 유치원 가서 그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보자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행복 지수가, 자, 그럼 유치원생들이 이렇게 결론을 다 냈을 텐데,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지수는 이렇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유치원생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유치원생 때부터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유치원생들은 많은 꿈과 희망을 갖고 이렇게 매일매일을 잘 친구들이랑 놀면서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할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행복 지수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전체 국민이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본이 한 곳에 몰린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럼 우리가 조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조사할 때 뭐 10대에서 한 명, 20대에서 한 명, 30대에서 한 명 이렇게 뽑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뽑아오는 것도 좋겠지만 어떻게 뽑느냐? 그냥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표를 쫙 만들고 거기서 주사위 굴리듯이 그냥 한 명을 이렇게 제비뽑기 하듯이 이렇게 하면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뽑고 이런 식으로 표본을 뽑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무작위로 이렇게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작위로라는 단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비뽑기 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뽑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기억하고 이렇게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표본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그냥 이 정도를 한번 이해해주고 그냥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표본에 있어서 표본을 추출하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표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미션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해라 라는 그런 미션을 받았을 때 자,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렇게 표본을 뽑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옆에 있는 친구 한 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친구 한 명을 조사하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답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시했다면 자, 이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 명 갖고는 한 명을 갖고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시하기는 힘든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표본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전체 집단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이 전체 집단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전체 집단 아무리 많은 수지만 얘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한 명만 조사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그래도 몇 명을 더 갖고 와서 이렇게 조사하는 거 몇 명을 좀 많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조사하는 게 전체 집단이 그래도 아무래도 더 가까운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표본을 뽑을 때는 무작위로 뽑는 거랑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렇게 통계 자료를 해석할 때 통계 자료를 볼 때 이 자료가 믿을만한지 이렇게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표본 조사라는 거, 이렇게 표본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전체를 조사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일부분만 가져오는 조사 방법에 대해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법이 정말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조사 방법이 될 테니까 이걸 충분히 활용하고 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이 이렇게 적용되는 조사 방법에 장단점을 적용해서 어떤 조사를 어떤 상황에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생각해보고 나중에 또 우리 같이 한번 탐구해볼 시간 있으면 같이 탐구해보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전수조사는 이렇게 직접 하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전수조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전수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집단을 이렇게 조사하는 게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표본을 몇 개만 뽑아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정리해주면 좋겠고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 통계의 표본 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여기 잘 보내고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잘 정리해놓고 다음 시간에 보면 좋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볼게요.